자, 이제 우리 속도 거리와 적분 단어 이제 개념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속도 거리와 적분은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사실상 수투랑 이제 배웠던 개념들을 살짝 확장해 가지고 이제 배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투 때는 이때 속도 거리와 적분에서 어떤 걸 배우고 있었냐면 메인 주제가 이제 직선 위를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메인으로 배웠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이제 충분히 이제 우리가 함수는 이제 초월함수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또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직선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대표적인 문제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가 이런 용어들이 있었죠. 위치의 변화량.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위치. 그리고 대표적 세 번째가 총 움직인 거리. 이렇게 세 개를 배웠고, 이제 위치의 변화량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어떤 이제 속도를 어떤 함수식 이로 주어졌을 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정적분하게 되면 위치의 변화량이 됐습니다. 자, 위치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죠, 초기 위치에다가 우리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속도, 한마디로 초기 위치 더하기 위치 변화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현 시점에서 그 시간의 때에서 위치가 됐던 거. 그 다음에 총 움직인 거리는 우리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속력,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정적분하게 되면 총 움직인 거리가 됐습니다. 그때 여기서 속력은요, 바로 속도의 크기를 해서 속도를 이제 절대값 시킨 이 식을 갖다 우리가 속력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두 때 배웠던 요 주제는 이제 대부분 우리가 어디 위를, 그죠, 직선 위를 움직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이런 문항들의 질문이었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수투 때는 이 다함수가 이런 속도식으로서 속력식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우리가 이쪽 미적분 파트에서는 이 속도식이 이제 초월함수가 섞여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우리가 정적분 계산이 들어가겠죠. 무슨 말이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상황을 이제 평면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평면 상황에서는 이제 X축 당연히 Y축이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X축, Y축이 있는 이 평면 상황에서 대부분 표현은 이제 현재 이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상황이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이 곡선 위의 점 x, y가 있는데, 이때 이 x는 내가 ft, 한마디로 t로 표현된 현재 매개변수 상황이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y도 gt로 우리가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가 뭐 t는 a, 여기가 뭐 t는 b, 이런 상황에서 여기 있는 이 곡선 위를 움직이는 이 점이 총 얼만큼, a부터 b까지 총 얼만큼 움직였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내가 계산해 보겠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마찬가지로 총 움직인 거리는 위에서 학습했다시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 자리가 뭐가 들어가는 거야? 속력이 들어갔던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 단어에서 이런 걸 좀 배웠거든. 이렇게 평면 상황에서 이렇게 매개 변수로 표현된 이 점에서 그거에 대한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세팅을 했었냐면, 여기 있는 요 x를 갖다가 누구로, 그래서 t로 미분친 dx 오버 dt, dy 오버 dt, 이렇게 순서상으로 이렇게 속도를 표현할 수 있었죠. 물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 뭘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있는 ft를 t로 미분한 거니까 뭐 f't, g't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이제 이 속도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속력을 구할 수 있었고, 그 속력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렇죠. 여기다 루트, 여기 있는 각각의 속도의 순상을 제곱해 가지고 더했죠. 그러니까 dx 오버 dt의 제곱 플러스 dy 오버 dt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속력식이었다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요걸 한 번 더 우리가 여기 있는 요 f't, g't를 쓴다면 뭐 당연하게 f't의 제곱 플러스 얘가 g't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가 세팅한 이 평면상에서의 총 움직임 거리는 어쨌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속력을 구할 건데, 여기 있는 이 속력 자리가 누구로 바뀐다는 거야? 바로 여기 있는 요 식으로 바뀌어도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루트 dx 오버 dt의 제곱 플러스 dy 오버 dt의 제곱 그리고 dt, 얘를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지. 무슨 말 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총 움직임 거리를 뭐라고도 해석할 수 있냐면, 이제 우리가 얘를 곡선의 길이라는 표현을 좀 써볼게요. 이 곡선의 길은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이제 말하는 거야. 근데 이 곡선의 길이는 방금 말한 것처럼 총 움직임 거리랑 똑같이 인식을 해도 무방하죠. 왜냐면 여기서 이 x, y라는 이 지점이 총 움직임 거리가 현재 이 파란색이랑 똑같다는 거거든. 근데 그게 바로 누구랑 똑같다는 거야? 곡선의 길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총 움직임 거리나 곡선의 길이의 표현이 실제로 동일한 맥락으로서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는 이 곡선의 길을 구한 데 있어서 우리 함수식이 이렇게 뭐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기보다는 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y는 fx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당되는 지점에 뭐 곡선의 길을 구하라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지점을 내가 매개 변수로 한번 다시 나타내 볼게. 그렇게 되면 요거는 x는 t 그리고 y는 ft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요 개념을 있는 그대로 적용시키게 되면 너는 인테그랄, 지금 곡선이 길이 구하고 있는 거야. a부터 b까지 루트에 여기는 이 자리는 x를 t로 미분친, 그 x를 t로 미분쳤으니까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1이 되는 거죠. 그걸 제곱해봤자 1이니까 1은 그대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지점은 y를 t로 미분친 거니까 f't가 되겠죠. 이놈을 뭐 하겠다? 제곱해서 계산하겠다. 그러면 이제 요것을 계산했을 때 이게 실제 곡선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요 식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쓸 수 있는 거냐면, 그냥 이렇게 적분 구간을 우리가 x로 바꾼다고 생각해도 괜찮죠. 그럼 이렇게 x로 표현하게 된다면, 적분 변수를 적분 구간이 아니라 적분 변수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이 곡선의 길이는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총정리하자면, 총 움직임 거리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속력이야. 근데 그 속력은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해서 이렇게 정적분해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 있는 이 평면에서의 여기는 곡선 이후 x, y에서의 총 움직임 거리는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도 인식을 해도 무방하다. 곡선의 길이로 인식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이해됐어? 근데 그 곡선의 길이를 표현할 때 내가 이거를 잠깐 매개변을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팅해가지고 이제 곡선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간단한 AC 정도 한 두 문제 정도 하고 여기 있는 개념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었다 칠게요. 어떤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근데 그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현재 X, Y인 거야. 근데 이 X가 매개에서 변수로 표현되는데 너는 T-2분의 1 T제곱 그리고 Y는 3분의 4 T 루트 T 이렇게 표현됐을 때 t는 0에서 t가 6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 치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현재 이 좌표 평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평면상에서의 이렇게 x와 y를 매개면서로 주어진 상황에서 0에서 6까지의 총 움직임 거리는 우리가 이제 뭐 L로 써도 되고 S로 써도 되는데,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6까지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라고? 속력, 이제 dt가 들어오면 되는 거라고. 근데 그 속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속도가 필요하죠. 이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여기 있는 각각의 이 x를 미분친, 한번 x를 t로 미분치면 1-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y를 t로 미분친, 그걸 미분치게 되면 빠르겠습니다. 2루트 t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속도에 있는 각각의 순상을 제곱해서 더하, 한번 루트 씌운 다음에 제곱해서 더하는 그 크기를 계산하게 되면, 즉 1-t의 제곱 플러스 2 루트 t의
제곱을 계산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뭐라는 거죠? 속력이라는 거죠. 그거를 갖다 우리가 0부터 6까지 정적분하게 되면 그 값이 바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다? 0부터 6까지의 P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다. 오케이. 자, 이 계산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죠.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루트에 이거 제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4t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긴 루트 안에만 계산하게 되면 밑에다 쓸까? 여기 있는 놈은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니까 너는 t 플러스 1의 제곱이야. 어차피 여기 있는 이 적분 구한 자체가 양수동네이기 때문에 이 약분 이렇게 해도 무방하죠. 이제 절대값 신경 안 쓰고. 그러면 너의 계산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바로 t 플러스 1 dt를 계산하는 소리고, 그럼 요놈은 2분의 1 t제곱 플러스 t 0부터 6. 그럼 6만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2분의 36이니까 우리가 18 더하기 6인 얼마 되겠다? 24가 바로 우리가 구할 총 움직임 거리가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 풀게요. 자,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크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에서 y는 3분의 2 x-1 2분의 3승에 너의 곡선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뭐 이렇게 나왔다 치자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데 현재 주어진 식 자체가 매개변수로 표현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잠깐 위에서 이제 곡선의 길이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잡았지만 여기는 이 식을 그대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써본다면 이때 곡선의 길이를 뭐 L로 쓰겠습니다.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루트 1 플러스 여기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이걸 뭐 fx라도 할게요. 그냥 fx 둔다면 f 프라임 x의 뭐가 제곱 dx 얘를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미분 친 걸 이제 집어넣게 되면 한번 f 프라임 x를 좀 구해 볼까요? f 프라임 x는 우선 3분의 2 곱하기 2분의 3 떨어지고 있고요. x 마이너스에서 2분의 3에다가 1 빼주니까 2분의 1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은 약분 되면 요 x-1의 2분의 1승인데 어차피 이게 들어오는 건 제곱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x-1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최종적인 너에 대한 정적분은 우리 알다시피 이게 3분의 2 x 루트 x 1부터 4 이렇게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4를 대입하면 3분의 2 하고 4를 먼저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얼마야? 4 곱하기 2니까 8 그리고 빼기 1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 3분의 1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속도, 거리와 적분 간단한 개념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